네, 안녕하세요. CJ 채널의 존 버스피릿 존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듀얼 모멘텀, 다른 기간이나 다른 옵션을 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4주, 2주로 해놓고요. 또 뭐 바꿀 게 뭐가 있을까요? 2016년, 17년 상승장인데 하락장 한번 해볼게요. 2018년 1년 내내 하락했죠. 네, 이때 면 어떨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비트코인이 지난 1년 동안 약 1년간 2018년 동안 1불이 26센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75%가 빠진 거죠. 73%. 네. 분산 투자했을 때는 그리고 위클리 리밸런싱 했을 때는 내내 비슷하게 빠졌네요. 근데 이렇게 타이밍을 좀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즉 이거는 막 셋 다 빠지면 캐시를 좀 들고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좀 덜 빠진 케이스네요. 그렇지만 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2018년 다 빠지면 뭐 이 전략, 투자 전략은 뭐 그닥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다른 게 이게 만약에 개인 싱글 예를 들어서 이 비트코인만 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싱글 비트코인만 가지고 이 테스트를 했을 때는 비트코인이 73%가 빠질 동안에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모멘텀 전략을 시도했을 때, 즉 과거 2주간의 수익이 마이너스였을 때는 캐시를 홀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36%밖에 마이너스 수익이 안 됐네요. 아까 제가 이 세 개 에셋을 가지고 다 했을 때는 훨씬 낮았죠. 왜 그러냐면 이해가 가능한 게 소위 말해서 캐시를 가지고 있는 기간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이 세 개 전략을 가지고 세 개 코인을 가지고 하면 뭐 캐시 보유하는 기간에 뭐 XRP가 파지티브 됐어요. 그러면 그 XRP를 보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XRP가 결국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캐시 보유했을 때는 0%인데 XRP가 오를 것처럼 시그널을 받고 XRP를 샀는데 결국은 그 주에 빠지는 거죠. 그런 경험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이 생기니까 여러 자산을 가지고 듀얼 모멘텀 전략을 실행하면 지금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는 64원을 갖고 있었는데 30원대로 떨어지는 거죠. 100원에서. 네, 이런 단점이 있네요. 그래 하셨고 그러면 또 다르게 해볼까요? 2018년, 2019년 해볼게요. 2018년에서 2019년 비트코인은 좀 떨어졌다가 올랐고 XRP나 이더리움은 쭉 빠졌죠. 약간 하락하고 살짝 오른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세계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느낌이 좀 있고요. 이거를 2주에 걸쳐서 좀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골고루 가지고 있을 때는 33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타이밍 전략을 이 2년간에 걸쳐서 약 1년 8개월 동안 했을 때는 한 20% 정도 빠졌네요. 네. 마지막 밸런스는 한 80원 정도, 80%. 그렇지만 이 1년 8개월 동안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는 70%까지 떨어졌네요. 네. 여기서 그러니까 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뭔가 느낌이 좀 옵니다. 하락장일 때 듀얼 모멘텀 전략은 그닥 뭐 좋진 않네요. 그냥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는 그냥 홀딩하는 전략보다는 분산해서 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이 여전히 마이너스잖아요. 결국 마이너스 지금 한 20% 정도 되는 건데 1년 8개월 동안 다른 전략을 사용했다면 분명히 플러스 전략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는 듀얼 모멘텀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하락장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게 저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다 안 좋을 때는 캐시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코인 시장에 굉장히 그 전망을 밝게 보고 있기 때문에 캐시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게 코인이 폭등하면은 그거를 놓치게 되잖아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저는 캐시를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는 그냥 뭐 다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는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걸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히려 그냥 걱정이 되니까 혹시 갑자기 날아갈 버스 떠날까봐 걱정이 돼서 그냥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그냥 비트코인. 뭐 물론 그 비트코인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그거는 견디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더 마음이 편안한 전략 같아요. 지금 2018년 9년에 걸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죠. 네, 예, 하락할 때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게 되니까 더 하락을 했네요. 60센트. 아까는 80원에서 60원으로 떨어졌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저 전략. 근데 만약에 이거를 전체로 한번 바꿔볼게요. 2016년에서부터 19년. 잠깐만. 그때 캐시였을 때 얼마였죠? 네. 2,00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겠다. 어떤 경우에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얼마가 될까요? 2,000원에서 70% 마이너스인데 1,500원에서 75%더 안 좋아졌네요. 네. 그렇지만 저는 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지만 저는 이 전략을 왠지 더 이 전략이 선호가 되네요. 네. 그러면 상승장일 때는 어떨까요? 2016년에서 2017년 캐시였을 때 2주간에 걸쳐서 2,400배까지 튀었는데 상승장일 때 2016년부터 17년 대세 상승장 이때 BTC를 가지고 있었을 때 아마 이때는 제가 모르긴 몰라도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게 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수익이 좋아질 것 같은데 느낌이 2,400배 2,500배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캐시로 그냥 들고 있겠다. 그러면 하락장일 때 조금 덜 하락하게 되겠죠? 상승장일 때는 조금 덜 상승하게 되고 캐시가 나쁜 건 아니네요.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연도를 바꿔가면서 할 수도 있고 이 날짜를 2주간의 데이터를 볼 거냐, 3주를 볼 거냐, 4주를 볼 거냐, 10일을 볼 거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제가 엑셀 파일로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아까 보셨죠? 2016년에서 19년 전체 기간에 걸쳐서 여기 있는 가격들은 그 세개 이코어 분배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weekly 리밸런싱 했을 때 다양한 기간에 걸쳐서 제가 이렇게 나온 금액들이고요. 이거를 지난 10일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듀얼 모멘텀 선택했을 때 2주, 3주, 4주에 걸쳐서 쭉 테스트를 해봤어요. 전체 기간에 걸쳐서 보니까 10일, 2주, 3주 아주 훌륭하네요. 네. 네. 그리고 10주, 지난 10일과 2주간에 걸쳐서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2017년에서부터 19년. 이건 뭔가요? 2017년부터 쭉 올랐다가 18년 떨어지고 19년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약간 상승, 하락, 조금 횡보 다 들어있는 기간.
이거 4주는 오히려 58 좀 떨어졌네요. 3주도 좀 별로, 3주 기간도 안 좋고요. 오히려 이 두 개가 그냥 가지고 있는 분산 전략보다는 더 빗했고요. 3배 정도 많으니까 이것도 제법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8년, 19년 이거는 거의 하락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전략보다 나았던 거는 이 2주간의 결과를 보는 거. 자, 이것도 2016년만 봤을 때 상승장인데 2016년 상승장.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3.8배가 뛰는데 다 아주 뭐 10배, 두 자릿수 이상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3주, 2주, 3주, 4주 다 3, 4배 이상 뛰었으니까 이건 뭐 다 아주 높은 수익, 월등히 뛰어났고요. 2017년에 173배 뛰었는데 이거를 시장을 비탄 모멘텀 전략은 11일 또는 2주. 이건 뭐 10일을 봤을 때 굉장히 높았네요. 아니군요. 2주는 오히려 더 높지 않았네요. 그냥 가지고 있는 전략에 비해서. 2018년 쭉 하락했을 때 조금 이게 2주를 봤을 때 그나마 조금 더 선방했습니다. 또 2016년, 17년 대상승장, 2년간에 걸친 대상승장 어마어마합니다. 600불 그냥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600불, 600배 다 빗했고요. 그 중에 10일, 10일. 제가 원래 이게 7일, 일주일 단위로 볼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지금 그 웹사이트가 그 옵션을 제공하지 못해서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대상승장에는 조금 더 짧게 과거 일주일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해서 일주일 가지고 가는 뭐 그런 전략, 그런 전략이 더 좋은 것 같네요, 느낌상. 하지만 이 2주, 3주도 여전히 3배, 4배 이상이니까 이것도 빨간색. 자, 2016년에서 18년. 자,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대상승장 푹 떨어졌어요. 여전히 159배나 올랐지만 모멘텀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다 2주, 3주까지는 다 높은 수익률이고 11일 내에서는 높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대상승장일 때 짧은 단기 모멘텀으로 가져간 단기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 41배가 보통 뛰는데 2주간에 걸쳐서 됐고요. 11일로 했었더니 이렇게 100배 좀 더 높았고 이게 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한 좀 3주 좀 단기 모멘텀 전략이 잘 먹히는 걸로 일단은 10일 또는 뭐 1주일, 2주일 이 정도 전략이 대체적으로 상승장일 때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보다 분산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처럼 이렇게 빠르게 오르고 빠르게 떨어지고 그럴 때는 좀 더 단기인 그런 시장이 단기 모멘텀을 보는 게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전략이네요. 이거 정말 제가 지금 백테스트 돌린 거지만 좀 제가 봐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네. 깜짝 매우 놀랍네요. 네. 이런 2016년, 17년 대상승장에 또 오리라는 뭐 보장은 없지만, 네. 대단합니다. 아무튼. 그 말밖에 안 나오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제 돌아가서요.